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브레인바쇼닷컴에 나와 있는 텐트 퍼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기본적인 규칙을 포함해서 해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트 퍼즐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의 모양을 텐트 퍼즐이라고 하고요. 텐트 퍼즐은 나무에 숨겨져 있는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좌우에 텐트가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텐트를 찾는 것, 숨겨져 있는 텐트를 찾는 퍼즐이고요. 기본적으로 나무의 개수와 텐트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텐트는 연속적으로 수평이나 수직 또는 대각선 쪽에 서로 인접하게 배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무는 두 개의 텐트 옆에 있을 수 있지만 한 개의 텐트에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두 번째 칸의 나무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칸에 텐트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칸에 있는 나무에 두 개의 텐트가 부착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텐트는 첫 번째 열의 두 번째 칸의 나무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텐트가 두 번째 칸에 있는 나무에 부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치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쪽과 왼쪽에 있는 숫자는 행과 열에 있는 텐트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보면서 나무가 주어지면은 그 나무 주변에 어떻게 텐트를 배열할 것인가를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숫자를 다 만족하게 또는 식을 다 만족하게 그것을 배열하는 것이 이 퍼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텐트 퍼즐을 실제적으로 풀이를 하면서 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텐트 퍼즐은 8×8 형태이고요. 위쪽에 숫자가 있고 왼쪽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쪽 방향에서 봤을 때 행과 열에 해당되는 줄에 텐트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0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면은 그쪽에서 봤을 때 세로줄이나 가로줄은 텐트가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텐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텐트가 없는 것으로 다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무가 있으면은 이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좌우에만 텐트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텐트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이나 두 번째 칸이나 텐트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빈 공간으로 먼저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표시를 하고 텐트의 위치를 고려하는 것이 풀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그렇고요. 밑에도 절대로 텐트가 올 수가 없죠. 지금 텐트가 올 수 없는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에서도 이렇게 텐트가 올 수 없는 자리를 표시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먼저 텐트가 올 수 없는 자리를 표시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덟 번째 열을 보시면은 세 개의 텐트가 존재하잖아요. 세 개의 텐트가 존재하는데 남아있는 칸이 세 칸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칸에는 무조건 텐트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텐트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텐트가 존재한 다음에 이 텐트가 어떤 나무에 부착이 되어 있는지 V 표시로 나무에도 표시를 해주면은 접근하는데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칸에도 텐트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첫 번째 칸에도 텐트가 존재하죠. 근데 첫 번째 칸에 텐트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열에 있는 나무에 부착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덟 번째 열에 있는 나무에 부착된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덟 번째 열에 있는 두 번째 칸에 나무에 배열된 거라고 한다면은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맨 위와 왼쪽만 이렇게 배열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공간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배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텐트는 여덟 번째 열에 두 번째 나무와 부착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일곱 번째 나무는 마지막에 있는 텐트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새로운 텐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은 여섯 번째 줄에 이미 1인데 텐트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다 텐트가 설치가 안 되는 곳이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텐트가 두 개가 설치가 됐고 이 부분에는 텐트가 설치가 되면 안 되죠. 텐트가 연속적으로 수평으로 설치가 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텐트를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때문에 두 번째 칸은 텐트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무에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나무도 배열을 해야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배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쪽밖에 배열이 안 되죠. 아래쪽에 텐트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나무에도 표시를 해주고요. 두 번째 열을 봤더니 이미 텐트가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텐트를 설치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줄의 네 번째 칸은 위에 이미 텐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텐트를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텐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열을 봤더니 두 개의 텐트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다섯 번째 칸과 여덟 번째 칸 어디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놔두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열을 봤더니 다섯 번째 열은 텐트가 하나가 존재해야 되는데 텐트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칸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번째 칸에 텐트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네 번째 줄에서 이미 두 개가 텐트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에 텐트가 세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만 있잖아요. 남아있는 칸은 세 칸인데 이 세 칸 중에 두 개가 텐트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텐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연속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다섯 번째 칸에는 무조건 텐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칸에 텐트가 들어가면은 다섯 번째 줄에는 텐트가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이렇게 놔둬야 되고요. 네 번째 열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열에 텐트가 두 개인데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공간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래쪽에 여덟 번째 텐트가 하나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갔더니 여덟 번째 줄에 나머지는 텐트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줄에 두 칸이 남았는데 텐트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V 표시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위에 있는 숫자와 왼쪽에 있는 숫자를 다 만족이 되고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좌우에 반드시 하나의 텐트가 존재를 하고 텐트는 연속적으로 수평이나 수직이나 또는 대각선에 인접해서 배열을 할 수가 없고 그러한 규칙을 다 생각을 해서 배열을 완벽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텐트 퍼즐은 논리적이고 지금은 8 곱하기 8 형태만 했지만 12 곱하기 10이라든지 그 이상에 대해서 다룰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재밌고 또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퍼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